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연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시선집중 6.13 특별기획구청장 후보에게 듣는다. 황동연의 시선집중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번 주는 제가 김기빈이 대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광산구청장에 출마한 민주평화당 소속의 이정현 후보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지금 다른 후보의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떠십니까? 뭐 굉장히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네네. 일단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실 게 좀 있으시니까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네. 자, 먼저 광산구청장에 출마한 이유 들어볼까요? 사실 뭐 광산구는 광주시 면적이 50%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에 인구의 41만, 그리고 뭐 도시와 농촌, 그다음에 구도심과 신도심, 그다음에 하남공단을 비롯한 산업단지, 그다음에 군사시설, 그다음에 고려인 마을을 비롯한 다문화 가정 등 굉장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전국에서 인구가 41만에 평균 연령이 35.8세, 굉장히 역동성을 가진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광산구가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시점에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따른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경영관리 능력, 그다음에 위기관리 능력을 겸비한 이렇게 구청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광산에 태어나서 광산의 어떤 살고 있는 아들로서 지역사회 현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각자 항상 앞장서서 지역의 문제를 이렇게 뭐 챙겨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산의 역사라든지 또 광산의 미래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도록 자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제가 농협조합장 어떤 3선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면서 체득한 경제, 금융, 경영, 인사관리 어떤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그에 따른 리더십, 그리고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쌓아온 예산의 편성과 어떤 집행,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광산구의 발전과 우리 41만 구민의 안정과 행복, 그에 따른 삶의 질을 이렇게 향상시키고자 이렇게 구청장에 출마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네네. 좀 전에 이제 농협조합장을 선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골량농협 그렇습니다. 예, 선선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 한편으로는 이제 우려의 좀 시각이 있는 게 행정이나 경영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 그 정도가 좀 많은 편이냐, 좀 편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편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으로 합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있어서 결국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농협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이라든지 위기관리 능력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모든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의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장이래 1년이면 예산 6조가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자치 제가 위원으로서 각종 행정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무엇을 경험해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만큼 내 것을 소화를 하고 그것을 내가 실천해 왔느냐 저는 그리고 준비해 왔느냐 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조금 전 그 앞선 후보에게도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똑같이 드릴게요. 그 이제 이력을 보니까 전과 기록도 하나 있던데. 네, 있습니다. 골재 최취밭 이게 뭡니까? 제가 농민운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농민운동을 하던 시절에 이제 논에 물 빠짐이 심한 사석질의 논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파내고 거기에 양질 흙을 넣는 과정 중에서 어떤 관계법의 어떤 무지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골재 채취법이 저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그 대표에게 벌금이 이렇게 부과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골재 채취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6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좀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꼭 이제 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삼호 후보 앞서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가셨는데 이 김삼호 후보가 이제 재심 과정에서 다시 구제가 됐어요. 경선 과정이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당선되더라도 재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좀 전에 꼭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먼저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민들의 뜻을 주민들의 어떤 생각들을 전해드리는 것도 유권자들한테 알리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광산 구민들께서는 재선거로 인한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 김사모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굉장히 매우 엄중하게 보고 2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다만 그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것은 어떤 무혐의라든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법정 기각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재판 과정 중에서 100만 원 이상의 어떤 벌금이 이렇게 부과를 된다라고 하면 네. 선고가 된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렇게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당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 시당 공천심의위원회에서는 공천에 네. 배제를 했었는데 네. 중앙당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구제를 해서 공당에 이렇게 네. 후보로 이렇게 확정을 짓더라고 보니까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혹여라도 모를 그러한 리스크가 있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을 공당이 후보로 공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을 하고 네. 만에 하나 정말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재선거 실시에 따른 그런 막대한 수십억 원의 행정 혈세 낭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네. 거기에 따른 행정력 낭비 네. 거기에 따른 구정 어떤 발전이 더디게 가는 그러한 요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좀 지대적으로 여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김사모 후보의 얘기도 들었고 네, 네, 또 네, 이정현 네, 후보의 네. 얘기도 관련해서는 들었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재판이 나오면 되는 그럼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이제 네. 덮어두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후보자들의 공약입니다. 네, 네. 어떻게 광산구를 이끌어갈 것인가인데요. 네, 네, 네. 예,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광산구 안고 있는 문제들이 광산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군공항 이전의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어등선 관광단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 광산교육지원청이 없다라고 보니까 수안직을 비롯한 그런 굉장히 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외에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군공항 이전의 문제는 사실은 이게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임사무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은 저는 큰 무리가 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차제에 저는 관계법의 개정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해야 할 일로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다만 이제 어등산 관광단지의 문제라든지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의 문제는 정말 이건 시와하고 중앙정부 긴밀한 협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원점에서부터 왜 지금까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더디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TF를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재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 그다음에 중앙정부 그다음에 광역시와 함께 이 부분을 풀어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선 이전 네. 5기와 6기에서 해왔던 그런 것들은 이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당연한 다시 거죠. 원점인가요? 당연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자치라든지 분권이라든지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잘된 부분들은 거기에다 더 드라이브를 걸어서 잘되게 하고 좀 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개선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그래야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이제 조금 전에 공통 질문으로 좀 들어갔던 현안 중에 네네. 두 가지는 말씀을 하셨고 네네. 그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 네네. 얘기인데요. 네네. 예, 김사모 후보는 어떤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네네. 예. 사실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는 우리 광산구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광주시 전체의 문제고 어떻게 서남권 전남의 문제가 함께 귀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민간업자한테 맡기다 보니까 한 8년간을 좀 더디게 끌어왔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있으면서 작년 올해 본예산에 100억을 지금 확보를 해놓고 나왔는데 네. 지금 지금 아마 이제 민간업자하고 약간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아마 축소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러한 각도에서 출발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일일 2만 3천 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용산이나 서울역처럼 선상 역사를 한다라든지 해가지고 이것은 정말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라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조금 전에 이제 그 본량농협 조합장 3선이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는 광산구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이거를 혼합시켜서 조화를 잘 시킬 것인가 어떤 보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광산에서 태어났고 농부의 아들로서 이런 분야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농민운동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 생산지인 농촌권하고 소비지인 우리 도시하고 정말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도시 행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농업 쪽이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의 어떤 미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지원의 미비라든지 이런 분들 굉장히 그다음에 농촌 주거 환경의 문제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저에게 만약에 구청장이 어떤 맡겨주신다라고 하면 어떤 도농인력은행을 설립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그 일자리도 창출해낼 수가 있고. 도농인력은행.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안전하고 요즘은 웰빙 건강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친환경 어떤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광산구민 소비자들한테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시스템을 저는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농인력은행이란 게 어떤 건가요? 뭐 다시 말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농한기에는 사실은 농촌에 유휴 인력이 남고 농번기에는 굉장히 일성이 딸립니다.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시내에 있는 유휴 인력들을 그러한 부분들을 농촌에 서로 상호 이렇게 포마시 형태로 공급을 하다라고 보면 그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농촌 문제가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도 일정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광산구는 뜨겁네요. 지금 두 후보 얘기를 듣는데 시간이 지금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학교 문제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 또 원거리 또 저기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김상호 후보는 이제 그 민간 학교를 사립고를 좀 유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광산구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런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 문제도 역시 소환직을 비롯한 첨단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밀학급의 문제. 지금 평균이 보통 저희들 교장에는 한 26명 정도 돼야 되는데요. 뭐 일부 학교는 34명, 36명도 되는 그런 과밀학급의 문제라든지 상급학교 진학 시 어떤 원거리 배정의 문제 이러한 분들 굉장히 큰 문제로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결책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마 학교 총량제 때문에 지금 학교 신설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로 이런 그런 단편적인 획일적인 어떤 규정의 적용보다는 저는 큰 틀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관계법도 뭐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사실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학교에 나름대로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저는 해소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고등학교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학교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당연히 신설과 그다음에 유치 뭐 사립학 재단에서도 몇 개 학교는 뭐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모든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교육 인프라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1988년도에 저희들이 광산군이 광주에 편입되면서 교육 청이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산교육지원청이 만약에 복원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훨씬 그게 전초적 기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사립고 유치는 유치대로 또 하는 거지만 정 안 된다면 관계법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증축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수요를 다 맞추겠다. 자, 끝으로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정현 후보가 광산구청장이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이번 선거는 정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도 아니고 우리 광산의 발전과 41만 광산 구민의 어떤 안전과 행복을 책임질 정말 지역의 능력 있고 검증된 일꾼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어떤 당만 보시지 말고 정말 누가 적임자인지 누가 광산의 살림을 꾸려나갈 사람인지 그런 적임자를 정말 냉철하게 판단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아무래도 말보다는 실천하는 사람 이정현, 그리고 광산의 아들 이정현, 네.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 이정현을 꼭 좀 선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광산 구민들의 선택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광산구청장에 출마한 민주평화당 이정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